네,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들께 수능 영어에 빛이 되어줄 김범구입니다. 자,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고3 영어 영역 총평 진행할 건데요.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른 과목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제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영어 얘기를 좀 해보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바로 드리면 쉬웠어요. 되게 많이 쉬웠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요. 근래 들어서 정말 킬러 문항 이슈가 발표된 이후로는 압도적으로 쉬운 시험이었고, 아마 수능 영어 역사상으로 놓고 봐도 굉장히 손에 꼽히게 쉬운 시험이었다. 문제를 확인하면서도 되게 이렇게 쉬운, 내가 왜 잘못 풀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단순한 패턴들을 많이 줬던 게 사실이고요. 실제 데이터에서도 지금 그렇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오답률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36.9, 39.9부터 3위부터는 이제 40%대를 기록을 하고 있죠. 저희가 작년 6월이랑 비교를 좀 해보면 작년 6월은 1등급 비율을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때가 제 기억에 한 6% 정도 나왔었어요. 작년 수능. 올해는 1등급 비율 15% 내외 예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진짜 10% 후반까지도 갈 수 있는 난이도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작년에는요. 그러니까 작년 6모 때는 뭐 11%, 14%, 뭐 17%, 뭐 18%, 19%막 이랬어요. 지금 보세요. 오답률. 정답률을 봐봐. 엄청 쉽죠? 그만큼 이번 시험은 되게 무난한 시험이었고 고3에 이런 난이도로 나온 건 진짜 이례적인 것 같아요. 평가원 시험이 여러분들 이 정도로 나왔다는 건 진짜 쉽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굉장히 쉬운 시험이었음을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점수 잘 나왔다고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 있으면 안 되고, 지금 점수가 안 나왔잖아. 그러면 진짜로 앞으로 많이 하셔야 돼요. 영어 공부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시험이 끝났고 한번 되게 어떻게 보면 축하도 받아야 되고 고생했다는 말도 듣고 잘했어, 뭐 시험 잘 보느라 고생해서 축하해, 이런 말을 많이 들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영어는 저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능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수미잡이라는 말이 있잖아. 영어는 절평이니까 쉽게 나오면 무조건 이득이에요. 근데 수미잡이잖아 우리. 그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어. 수능 미만 잡입니다. 그 말은 즉슨 정말 수능 때는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저는 벌써 두려워요. 모의평가가 이렇게 어렵게 나온 해는 보통 수능이 진짜 미친 듯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래서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냥 쉬웠다 말고는 제가 뭐 총평을 할 게 없어. 영역별로 이건 이랬고 저건 저랬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모든 영역이 다 쉬웠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정말 틀릴 만한 엄청난 함정이 있는 문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잘한 실수를 유발하는 문항들이 존재하긴 했는데요. 21, 26, 33, 34, 40번 정도가 이에 해당하고요. 얘네들이 어떤 실수 유발 요소들이 들어있는지는 저희가 해설 강의 이미 다 촬영해놨으니까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 독해를 했을 때 문제를 틀릴 수 있다는 것 정도가 핵심적인 테마가 될 것 같고, 문제가 쉽든 어렵든 내가 자꾸 키워드만 낚아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다라고 한다면 틀릴 만한 요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함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시험이냐? 그건 절대 아니고, 함정이 존재하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걸릴 만한 함정은 아니다. 그러니까 구모나 수능에서 이 함정을 강화한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덜컥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함정의 요소들이 뭔지를 인지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쉬웠으니까 오답을 하지만은 아니고, 오히려 이런 게 함정이었구나를 역으로 알아가는 과정이 향후 구모와 수능 대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만 금지, 정말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이번 시험은 솔직히 말할게요. 1등급이 나오지 않았다면 앞으로 구모나 수능에서 3등급까지 떨어지는 게 너무 가능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만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축하 너무 드리고 싶거든요. 잘 봤다는 연락을 이미 실시간으로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축하도 너무 해주고 싶지만 구모 수능까지 유지가 돼야 축하를 할 일이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생님이고 싶어요. 그 말은 즉슨 강사잖아.
수능날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이 수능날 좋은 점수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악역을 좀 하겠습니다. 자만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지금 잘 본 거 저 축하 안 해드릴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축하 안 할 거야. 그냥 잘하셨어요. 축하하지 않겠습니다. 구모 잘 보고 수능 잘 보면 그때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축하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서운한 마음을 잠시 집어넣으시고 네, 공부를 더 열심히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 아시겠죠? 수능 대비 전략도 조금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요. 뭐 얘기할 게 없는 시험이라 제가 뭐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번 시험이 85점 이상이 안 나왔다면 수능 때 3등급 이하 확정이라 생각하고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오답률 데이터가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85점 이상이 안 나왔다는 건 적어도 6문제 이상은 틀렸다는 얘기죠. 근데 6문제 오답률 6등, 7등, 8등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오답률이 정답률이 한 50%대예요. 그 말은 수능 때 만약에 50%대의 문제를 틀린다. 이거는 무조건 3등급 이하입니다. 4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최소한 높은 2등급이 나왔어야 그래도 우리가 영어에 대한 베이스가 있다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되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나빴어요. 그러니까 쉬운 게 좋은 게 아니야. 수능 때 이렇게 내줄 거 아니잖아. 우리 다 알잖아요. N수생들 생각해봐. 작수 어떻게 나왔어? 어렵게 나왔잖아. 구모에 비해서 2배 어렵게 나왔어. 2배. 수능 때 이렇게 어렵게 낼 거면서 모의평가 이렇게 쉽게 냈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수시 전략 세워야 되는데 육모 기준으로 세울 수가 없어져 버렸어. 지금 이렇게 쉽게 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평가원도 느꼈을 거야. 작년에 얘네가 생각보다 영어를 많이 못하네 생각을 했을 거고 올해 쉽게 냈죠? 생각보다 이건 너무 쉽네. 항상 모의평가는 항상 엄청 쉽거나 엄청 어렵거나 극단을 달려요. 그럼 수능은 결국 그 중간 어딘가로 나오니까 구모가 미친 듯이 어렵고 수능이 약간 쉬워지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 구모 때도 쉽게 나와버려? 그럼 수능은 진짜 불수능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긴장을 좀 바짝 하셔야 돼요. 맞힌 문제는요. 제대로 맞힌 게 맞는지 꼭 점검하시고 함정 요소 가져가세요. 틀린 문제는요. 내가 어디서 오독이 일어났는지 어떤 함정에 걸렸는지 꼭 파악하세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답은 항상 중요합니다. 아시겠지요? 육모 2호 커리큘럼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주요 컨텐츠는 싹 다 완강이 된 상태고 이 촬영일 기준으로 슈퍼노바까지 다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컨텐츠가 조만간 나와야 하는데 아마 육모의 경향성을 반영하느라 시간은 한 2, 3주 정도가 걸릴 수 있어요. 원래 7월에 시작하기로 예정됐던 컨텐츠인데 제가 6월 안으로 개강을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만 쉘터 백제랑 에이펙스 모의고사 시즌 1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육모 이후 쉽게 말해 구모 대비 컨텐츠로 등장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프 모의고사랑 풀 모의고사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건데요. 여러분들 기존의 기출분석이 끝난 분들은 계속해서 유형별 풀이 전략과 육모에 어떤 경향이 반영됐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전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가 구성이 되어 있을 건데 자, 세 가지만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출이 아직 안 끝났어요 하시는 분들은 독해 3스텝 있죠? 실루엣, 루미너스, 슈퍼노바 꼭 먼저 수강하고 넘어오시기를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어법이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혹은 이번 육모 어법을 틀렸어요. 심한 거거든요. 오라클 꼭 수강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10강으로 끝나니까요. 제발 단축, 되게 압축적으로 설명하니까 그냥 들으면 안 틀려요. 그 장담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강좌니까 꼭 정리하시고 듣기를 틀린다. 이제 육모까지 왔는데 아직도 듣기를 틀린다. 그런 분들은 라저댓이라는 강좌로 꼭 듣기 체화하시면서 독해 병행하시길 권장드릴게요. 아시겠죠? 기출이 안 끝난 분들은 기출부터 하시고 어법이랑 듣기가 안 끝난 분들은 독해랑 병행하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 어법도 안 끝났고 듣기도 안 끝났고 기출도 안 끝났어요. 이러면은 여기부터 싹 다 하시고 넘어오시면 되고요. 뭐 독해 기출은 끝났는데 어법이나 듣기가 문제예요. 그럼 얘네랑 얘랑 같이 병행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앞으로의 구모 대비 3개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잘 나온 분들은 유지해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 되고요. 잘 안 나온 분들은 지금 이 시험에서 점수가 안 나왔다라는 거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좀 오늘 강하게 얘기하는 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모 수능은 이것보다 3배 정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제가 확신해가지고 얘기할게요. 이 난이도로 절대 수능까지 가지 않아요. 평가원을 모르세요?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겠다. 이제 처음 겪는 거니까. 저는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게. 제가 수능 볼 때도 겪었고 강의하면서도 매년 보고 있어요. 평가원은 여러분 절대로 수능 때 이 난이도로 문제 안 내요. 제가 장담할게요. 그러니까 부디 이것보다 훨씬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육모의 결과를 단맛은 좀 잊으세요. 쓴맛을 최대한 가져가야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매우 고생하셨지만 이번 육모는 여러모로 참 아쉽네요. 결과 자체도 그렇고 문제의 어떤 난이도가 내 어떤 진행 상황을 측정하기에는 변별력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간 얻어갈 수 있는 게 있는 시험이었으면 좋겠고요. 해설 강의 들어보시면 분명히 얻어갈 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오답 꼼꼼하게 하시고 저희는 이후 컨텐츠에서 꾸준히 영어 공부에 대한 학습이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절대 놓으시면 안 돼요. 영어. 이랬다가 수능 때 큰 거 다친 경우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정말 간곡하게 빕니다. 영어 공부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정규 컨텐츠에서 커리큘럼에서 다시 만나는 걸로 하고요. 총평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